유시민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의 반격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1년 전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한 겁니다. 먼저 어떤 의혹을 제기했었는지 당시 음성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심지어는 검찰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검찰에게 사랑받죠. 검찰이 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재단은 더 튼튼해져요. 근데 압수수색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몰래 계좌나 들여다.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되었나? 네, 유 이사장은 1년 전뿐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사과문을 올렸었는데요. 그 사과문 같이 보시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의심을 불러일으켜 검찰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져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해 어떤 형식 악마화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저희 봤지만 지난달에도 사실상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한 달 만에 갑자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사과의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 사과문을 보면서 물론 뭐 사과한 거는 다행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한 유력 정치인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거짓 선동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었는가, 또 공적 기관이 검찰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좀 그런 것들을 참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작년 2019년도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알릴로 방송에 출연해서 계좌 추적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전직 총리들이 저렇게 나와서 검찰을 어떤 면에서 정말 악마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되고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된다. 바로 그 논리가 지난 1년 내내 추미애 장관이 해왔던 핵심적인 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했죠. 확증 편향에 빠져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단지 이것만 그랬을까요? 조국 사태 때 정경심 교수의 그 관련 사실을 들고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뭐 유력한 방송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을 해서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고의충돌설을 그동안 그렇게 제기를 하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수사단과 아무런 사실이 관계가 무혐의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사실이다, 확인됐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 어떤 검찰을 흔들고 이 사회를 흔든 그 지금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요, 단순히 이게 지금 사과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또 유시민 사장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쏟아낸 말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대립적인 충돌을 빚은 말들이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걸 그냥 한마디 사과로서 끝날 겁니까? 아니면 또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했던 거짓 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큰 숙제를 던져줬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 사실 말씀처럼 지난달까지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와 사과문을 냈느냐, 왜 시점이 지금이냐, 이런 지적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기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무안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게 아니냐. 지금 고발당한 상태거든요. 그래 명예훼손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선을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이유는 본인이 이 계좌 추적을 했냐 안 했냐는 이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1년 안에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하면, 계좌를 들여봤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통보가 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얘기한 걸 보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이 검찰이 들여다봤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드러난 거짓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노무현 재단이 일반 재단과 좀 틀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민주화 여러 가지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큰 재단이거든요. 그런 이런 재단의 이사장이 이런 거짓말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단 이사장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책임을 본인 스스로 좀 명백히 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유 이사장이 검찰을 작심 비판하기 시작한 게 아마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여러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당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요. 문항이 한 20개 되는 쪽지 시험이라는데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최영일 평론가님, 유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 사실 사과한 것은 지금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 부분만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 의미를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정치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이걸 예. 인정하고 상대를 적대시했다. 그래서 악마로 만들었다.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앞으로는 일절 정치 현안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 자, 이 일종의 이제 정치평론 은퇴 선언이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유시민 작가, 이사장 굉장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추앙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시민 뿐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확증 편향은 유시민만 가졌는가?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나라가 공론이 둘로 쪼개져서 예. 우리가 그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대별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재작년에. 근데 이때 확증 편향은 양진영에서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는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것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이냐고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극과 극으로 다른 걸 보고 있지만 두 개 다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고. 그럼 대한민국도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이끌어 왔어요. 확증 편향은 다 존재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 정도가 저런 좀 통렬한 사과를 했다. 이 사과를 정치적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검찰이 저 재단의 계좌 추적 안 했는데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그런 첩보를 접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나 지금 확인된 바 사실이 아닌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고발은 죄송합니다. 요 정도로 해도 되는데 정치적 확증 편향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이건 예.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사과가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전 유시민 이사장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사회가 치유되는 성찰이 아닐까? 유시민 이사장 은퇴하겠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사장까지 내놓는 게 옳겠다라고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양쪽에서 과도한 비판을 꺼냈던 분들은 함께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유 이사장의 사과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본인의 SNS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사과한 건 다행이지만 지난 1년간 특정한 거짓 선동 반복을 해서 제가 큰 피해를 당했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어떤 조치가 될까요? 아마 필요한 조치는 법적인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본인이 일단 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또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검사장은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선동 자체는 법적으로 따지면 뭐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랄지 뭐 이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겠다. 이런 아마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기관이나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것과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고발한 것은 수사 과정 좀 틀리고요. 또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적 조치로 말미암아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에 대해서 조국 흑서를 썼던 김경률 회계사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물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문다. 루신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의 글을 조국 전 장관이 올렸었는데 그 글을 다시 김경률 회계사가 올리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김경률 회계사가 류신의 글을 인용했던 조국 전 장관의 글을 다시 인용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사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1년 걸리니까 1년 뒤에 반드시 입장 밝혀라. 예.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인데 루신의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을 물는 개의 본질이 바뀌었냐는 이야기예요. 즉 개가 물에서 구해주면 개가 아우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물게요. 라고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개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마음속에 내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지금 소송을 앞두고 뭔가 면탈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인지 그렇다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 뭐 아시겠지만 검언유착 이야기라든지 또 본인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사실 알겠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거짓 선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그 갈등을 겪었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광우병 고기 먹으면 뇌가 그냥 뚱뚱 뚫린다는 이야기, 사드 전자파에 그냥 다 튀겨 죽인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면 정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습니까? 누가 하나 사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 혼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는 제발 좀 이거 가지고 선동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저는 뭐 굳이 이제 이 김경률 이사 이걸 올린 게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이사 끝까지 뭔가 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예. 우리 사회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의 그냥 추측, 당연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확증 편향 이런 거 가지고 좀 사회적 갈등을 더군다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얻고 정책 이득을 얻고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조 전 장관의 이 글뿐만 아니라 네. 다른 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면 네. 2010년에 조 전 장관이 직접 쓴 글이에요.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 파리가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파리를 때려잡아야 할 때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쩌면 적대감의 이제 끝판왕 같은 글들이에요. 지금 인용되는 글들이 아까 이제 루신의 개 이야기도 그렇고 이 파리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인물들이 다 양극단에서 뭔가 본인은 피해자다 아니면 본인은 이제 탄압받았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반대는 악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예들을 계속 들고 있는데 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광우병 말씀도 하셨고 사드 문제도 하셨고 지금 최근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월성원전의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다 과도하게 우려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신종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가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검증해 나가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런 글들, 뭐 과거에 결국 우리가 조적조 얘기를 하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과도했던 이 진영의 격돌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는데 양쪽 모두 다 조금 톤다운하고 사과할 것들은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고 하는 과정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사자로 등장한 인물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아까 뭐 비유적인 의미로의 개, 비유적인 의미로의 파리 끝까지 뭐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황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뭐 마무리에 앞서서 이 유 이사장의 사과문이 고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검찰에 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좀 저격을 했잖아요. 그럼 한 반부패 강력부에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장에 대해서 사실은 명예훼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영장을 지금 전체 취지를 보면 그 내용만 보면 별거 아닌 거 보이는데 전체 취지로 보면 노무현재단의 어떤 계좌를 어떻게 보면 살펴봐가지고 뭔가를 엿그려간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마 이것만 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거 이외에도 그전 이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